바꿨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이전 거에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부분을 약간 위쪽으로 옮기고 거 보이십니까? 더구나 또 이 추진체 용량을 25%나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 됐는데 왜 실패가 됐느냐? 지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발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초반에 저렇게 잘 쏘아 올리고 회수까지 잘하는 것이 보였지만 마지막에 이 스타쉽의 통신이 두절되면서 폭파하는 모습이 또 화제입니다. 이게 동부 표준시로 오후 5시 37분에 좀 지연이 돼서 발사가 됐고요. 텍사스 남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가 됐는데 이게 또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날에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 이번에 이 스타쉽이 설계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의 설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고요. 또 이번에 이제 추진체 있잖아요. 슈퍼 헤비.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성공했는데 요게 지난번 엔진을 재사용했거든요. 재사용해서 잘 됐는지 또 이제 확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무조건 실패라고 볼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를 돌아 날아가지고 이제 이륙 후에 한 66분 후에 호주 서해안에 해당하는 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지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상단 부분 스타쉽이 이제 분실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통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X에서 나중에 급격한 분해를 겪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폭발을 했다는 의미죠.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곧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덧지의 수장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나사의 발사를 계속 이렇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많이 발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스타쉽 발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타링크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다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쉽 이렇게 액세스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스타쉽이 폭발을 하고 나서 저렇게 뭔가 아름답게 잘 보지 못하는 뭔가 유성과 떨어지는 것처럼 저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상업용 항공기 조종실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는데 저렇게 분해가 된 모습들이 저렇게 타서 없어지도록 저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주선이 폭파가 된 거니까 저렇게 뭐 저걸 이제 뭐 아름답다로 감상할 건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저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거 맞긴 맞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하기로는 이 우주선이 예정되지 않은 급격한 분해로 파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동안 6개 엔진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트래블을 시작한 이후로 8.5분 만에 통신이 끊겼다라고 했으니까 이전 발사 대비해서 상당히 빨리 통신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FAA가 이제 조사를 할 거고 향후 몇 달 동안은 이제 스페이스X가 요 스타쉽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당장 1, 2주 만에 또 발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슈퍼 헤비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했어요. 이전 5번째 발사 때 사용된 랩터 엔진을 재사용했으니까 한번 돌아가는 거 보실까요? 사실 이거는 볼 때마다 놀라운데 저렇게 막 역추진을 해가지고 저 랩터 엔진들을 지금 재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통째로 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문헌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역주행을 빡 해가지고 원래 스타쉽 본체에서 분리가 된 것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메카질라의 저 젓가락 있죠, 찹스틱에 딱 걸리는 장면인데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놀랍다. 진짜 너무너무 저걸 저렇게 쭉 해가지고 딱 잡아채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우리도 이제 항상 대량 생산이 중요하잖아요. 양산이 되는 거니까 저걸 재사용을 해서도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저 슈퍼 헤비 뒤에 추진체 자체는 잘 돌아왔는데 상단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씩 꺼지면서 통신이 두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어떤 설계가 바뀌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륙 후에 한 17.5분경에서 이 상단 스테이지 안에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O형 위성 10개가 들어가 있어갖고 얘가 딱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향후에 한 4만 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현재는 이제 저 궤도에 한 7천 개가 깔려 있거든요. 이 스타링크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컨스텔레이션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완성시키는데 이 스타쉽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모형을 통해서 이게 하려고 했는데 17.5분경에 했으려고 했는데 이게 8.5분에 이미 폭파가 됐으니까 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 스타쉽이 지금 이 우주선에 30개 이상의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뷰에서 우리가 직접 지금도 제가 이렇게 촬영
촬영본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뷰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 덕분에 이 실시간으로 HD 비디오 전송 속도로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꽤 높은 화질이잖아요. 물론 요즘 우리가 이제 FHD 이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화질이 낮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초당 120메가비트니까 굉장히 이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 모사한 이 위성들은 결국 다시 재진입할 때 그냥 이제 타서 없어지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앞에 요 플랩 부분을 일단 바꿨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게 크기 자체를 일단 축소를 시켰고요. 위치를 끝부분을 이동시켰습니다. 이게 재진입을 할 때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열 차폐막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끔 해가지고 열 노출을 일단 감소를 시켰고요. 이제 보호를 시키는 이제 타일 자체를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신뢰성이랑 성능을 좀 높이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분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 이전 거에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부분을 약간 위쪽으로 옮기고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열 차폐 이런 것들도 이제 배치를 바꾸고 이런 구성이 바꾼 것 자체가 전체 우주선이 움직일 때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구나 또 이 추진체 용량을 25%나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 공급 자체도 용량이 이제 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료 공급 라인을 또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이 로켓 연료가 저장이 되고 공급이 될 때에 이 액체 연료 있잖아요. 추진체. 요것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주같이 이렇게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열이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연료가 증발하면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공 재킷이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진공층이 있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추진체 공급하는 라인에 진공 재킷을 이제 진공을 입은 것처럼 요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보온병 같은 거예요. 보온병처럼 이 연료가 증발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더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성능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열 방패 히트 실드라고 하죠. 이 로켓 대기권을 뚫고 내려갈 때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니까 이걸 또 타일형으로 열 방패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잘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렇게 설계가 잘 됐는데 왜 실패가 됐느냐? 지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반에 쏘았을 때 이제 엔진 33개 잘 켜졌죠. 제가 연료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탈록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메탄과 이제 그 산화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게 잘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37분이 지연된 이유가 바람이 너무 셌대요. 그렇게 대해서 로켓 자체는 이상이 없었는데 좀 이륙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륙 승인을 받고 이제 바로 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핫스테이징 하는 모습 요거는 이제 자주 봐가지고 이제 새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볼 때마다 저렇게 잘한 게 참 신기해요. 저렇게 따로 이렇게 슈퍼헤비는 따로 자기 갈 길 가고 자 이거는 슈퍼헤비의 엔진이 하나 꺼져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헤비 말고 원래 이 스타쉽 이제 상체 부분은 잘 켜져 있었거든요.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 길 잘 가네 싶었는데 이 슈퍼헤비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뒤집혀가지고 백 연소를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회수를 잘 했고요. 야, 이 지구 모습은 진짜 약간 충격적이네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데 이것도 이제 다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헤비 부스터와 이제 본체 상체 부분 이렇게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엔진이 꺼져갖고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역추진을 해가지고 잡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나 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짜자자 간다 해서 부스터가 저렇게 멋있게 내려와서 자기 갈 길 저 역추진 진짜 볼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저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질라가 손으로 쫙 해가지고 딱 젓가락으로 딱 잡듯이 항성님이 늘 말씀하시죠. 떡볶이를 딱 잡듯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잡는다. 잘 잡는 부분 또 재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엔진들. 근데 이게 엔진 연소가 끝날 때까지는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 이 계획된 엔진 정지 몇 분 전에 엔진이 1분 간격으로 하나씩 지금 보이십니까? 저렇게 하나씩 꺼지는 거 보이시죠? 하나씩 꺼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랩터 엔진이 6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짐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엔진 3개랑 고정형으로 진공 최적화 랩터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1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전부 다 엔진이 다 정지가 돼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8시 30분경에 안전 정지로 보이는데 이게 차량 후면에 이제 누출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출이 발생하면 이제 점화원과 같이 만나게 되면 이제 폭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차 발사 때랑 비교를 하면은 2차 때는 고장이 즉시 발생해가지고 딱 끝났는데 이번 7차 발사 때는 고도와 속도, 원격 측정이 유지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유성우 떨어진다, 사자자리 유성우 보고 막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최근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장관이 저렇게 펼쳐졌습니다. 저게 다 이제 산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없어지겠죠. 저런 것들도 다 이제 완전 없어지도록 파편들이 다 없어지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이제 폭파가 돼서 저 장관이 더 멋있다, 저런 흔적을
남기니까 사실 저런 게 이제 하늘에서 잘 안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좀 이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설계가 크게 변경된 입장에서 뭔가 엔진이 이제 꺼지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현재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뭐였는지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성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 추진체 있잖아요, 산소, 메탈록스, 산소랑 메탄 같은 것들이 누출이 되니까 엔진 구획 내에 이제 압력이 너무 빡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키지가 이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랩터 엔진들이 뭐 내부 안에 다 이제 배관이라든가 밸브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화원과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폭발성, 이런 과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고온고압 환경에서 이제 누출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이제 그 안정성을 깨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새로 적용한 열 방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분석을 해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Based on their specific manufacturing methods, AM, to ensure it communicates with the CPU or AP. AI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언리얼텍으로 검색하면 되시니까 많이 관심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